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감염됐을 수도 있어요. E형은 20 내지 30%가 감염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닥터 세인트박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꽤 계신가요? 많죠. 하루에도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보통 뭐 한 이틀, 3일, 길게는 3, 4주 지나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발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증상 보균자죠. 본인은 발병을 할 때까지 본인이 감염자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 녀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유형에 따라서 한 8종류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 헤르페스 감염증이라고 해서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입술 주위나 입안, 눈가에 주로 수포가 발생하는 바이러스고요. 2형은 성기 주위에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립스틱 샘플 썼다든지 컵을 같이 사용했다든지 수건, 그런 걸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적지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태어날 때 산모로부터 감염되는 수직 감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1형과 2형의 차이가 발생하냐의 차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1형이 입술 주위가 아니라 성기 주변에도 생길 수 있고요. 2형이 입술 주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구강 성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1형은 입술 주위, 2형은 성기 주위가 아닙니다.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헤르페스가 발견이 되었다면 산부인과에서 주로 검사하는 거는 분비물을 검사하거든요. 근데 수포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분비물은 검사해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을 확인하려면 사실은 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분비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르페스에 감염돼서 왔다면 바람이라든가 치부해야 되는 걸까요?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감염됐을 수도 있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로부터 감염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바람 피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 감염된 거에 대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한탄하시거나 그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흔한 거거든요. 1형 같으면은 국민의 60 내지 90%가, 2형은 20 내지 30%가 감염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꼭 바람 피웠다든지 이런 거에 그 척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는 완치를 할 수 없는 질환인가요? 완치가 안 됩니다. 감염이 되면 한 몇 주 지나서 항체가 형성돼서 몸에서 유지되거든요. 근데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서 완치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완치는 안 되지만 감염이 되면 항바이러스제 복용하고 연고 바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진통소염제를 같이 복용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병원을 꺼냈을 때 그런 경우에 그렇죠.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피부에도 숨어 있지만은 척추에 있는 신경젤에 숨어 있어요.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때 발현이 돼서 재발되게 되는 겁니다. 임신 중에 감염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임신 중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게 자궁 내 태아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감염이 됐더라도 항바이러스제 복용하면 태아로 수직 감염은 거의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임신 말기 때 산도에 수포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태아한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질식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됩니다. 헤르페스 예방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수포가 형성됐을 때는 성관계를 피해야 됩니다. 보균자인 경우에 수포가 없어도 사실은 감염은 돼요. 하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수포가 안 생길 때는 감염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균자일 경우에는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써야 됩니다. 콘돔을 쓰면 물론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방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 예방이 되기 때문에 콘돔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잘 얘기했습니다. 아주 흔한 거고 누구나 있을 수 있고 헤르페스 감염이 됐다고 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은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지금의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지도 않고 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도 약해지고 빈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이러스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의사한테 맡겨두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